And this bracelet on, you can spin it on me. 안녕하십니까. Lovers go. 자, 그 가격을 자꾸 좀 인하를 하고 있는데요. 예, 주말 사이에 어,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요. 아마 이걸 또 이제 굉장히 또 악재로 굉장히 느낄 수가 있겠죠. 자, 이번 분기는 그렇다 치고 다음 분기에 또 희망을 가져봐야 되는데 그 희망을 조금 무너뜨리는 그런 악재가 또 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테슬라에서 예, 가격을 인하했다. 독일하고 유럽에서. 그러니까 지금 순차적으로 뉴스가 나오고 있는데 미국, 중국, 독일, 예, 유럽. 그러니까 거의 뭐 이제 우리나라만 빼고 전 세계. 자, 이게 주말에 계속해서 가격 인하 뉴스가 나와서 좀 안 좋으실 것 같아요. 예. 자, 그래서 이제 이렇게 악재가 이제 던져졌는데 이것이 이제 음, 어떤 반응을 보일지 좀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어, 이 오늘은 그러니까 호재에 대해서 한번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웬 호재? 이렇게 말씀을 하실 것 같아요. 근데 제가 주식 투자를 이제 24년간 해오면서 어, 어떤 걸 좀 느낀 게 있냐면 그 모든 어떤 사안, 사건, 모멘트 어떤 뭐 모든 거에는 이 어떤 일에는 이 밝은 면과 어두운 면이 함께 이제 공존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뭐 예를 들면 뭐 어느 회사 공장에 불이 났다. 예. 그러면 뭐 표면적으로 보면 안 좋은 일이죠. 근데 회사 공장이 불 나고 나서 그 다음에 그 회사가 더 잘 되는 경우를 많이 봤어요. 네. 이런 것도 있었고 뭐 이게 다 뭐 지나고 나서 하는 뭐 이야기일 수도 있겠지만 자, 그 주식 시장의 이제 이 기본 원칙 원리 예, 뭐 이런 걸 좀 생각을 해보자면은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봤을 때 계속 승승장구만 하는 그런 회사는 어, 거의 없어요. 예, 거의 뭐 0.1%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회사라는 것은 항상 잘 나갈 때가 있고 또 위기를 맞을 때가 있고 또 잘 나갈 때가 있고 위기 맞을 때가 있고 그렇죠. 그리고 영원한 회사가 없고 계속 물갈이가 됩니다. 음. 그러니까 70년대 때 잘 나가던 뭐 중공업 회사들 예. 지금 뭐 지금도 그 어떤 탑 클래스에 있지는 않죠. 그러니까 뭐 70년대인데 뭐 중화학 공업 뭐 이런 회사들이 이제 지금은 빅테크 회사들이 1등을 하고 있죠. 근데 그 당시만 봐도 뭐 영원할 것 같았죠. 예. 근데 그런 거는 없더라고요. 예. 자, 핵심을 말씀드려보자면 여기서도 예전에 했던 이야기인데 음, 하락을 길게 할 때 보면은 정말 암담해요. 미래가. 이게 도대체 뭐 회생 불가 상태일 것 같고 그런 상황입니다. 항상 그래요. 근데 이게 항상 과거를 잊지 말아야 돼요. 암담한데 기본적으로 그러니까 급등한 주가일 때는 우리가 꼭 그 분위기에 취해 있으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항상 깨어 있으시라, 최면에 걸리지 마시라 늘 말씀드리는 게 뭐냐면 이 주식이라는 가격의 기본 속성이 뭐냐면
그러니까 이 가격이잖아요. 그러니까 비싸졌다라는 것은 단기간에 많이 오른 걸 우리가 비싸졌다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10년에 걸쳐서 2배 올랐다. 이런 비싸진 게 아니죠. 근데 6개월 만에 2배가 올랐다. 그러면 아유 비싸졌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우리가. 흔히 비싸졌다는 이야기는 최근에 갑자기 많이 올랐다는 것을 우리가 비싸졌다는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하락을 많이 했다는 것 자체가 이게 호재예요. 아니 지금 이렇게 떨어지고 있고 맨날 뭐 이렇게 악재만 나오는데 이 회사 주가에 무슨 호재가 있을까? 예. 하락을 해서 단기간에 하락을 많이 해서 이거 하락 많이 한 겁니다. 불과 3개월, 4개월 만에 이만큼 하락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싸졌어요. 싸졌다. 근데 이렇게 하락하고 있을 때 이게 지금 싸져서 호재가 됐다라는 것을 인식하지 못했다가 있어요. 그래서 지금은 이게 그러니까 어떤 분에게는 좀 울어야 될 상황이지만 어떤 사람에게는 또 호재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싸졌다는 것 자체가 이제 호재다. 그렇기 때문에 이 회사에 아무리 이 회사를 뜯어봐도 펀더멘탈도 안 좋고 뭐 미래 좀 희망도 없어 보이고 해도 저 회사에 무슨 호재가 있을까? 근데 싸졌다는 것 자체가 호재죠. 자, 이것은 무슨 희망 회로를 돌리자고 그런 의미에서 그러니까 하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게 뭐냐면 이제 흔히 이제 많은 이 테슬라 유튜버 분들이나 뭐 다른 유튜버 분들이 이 주가가 하락하면 하락할수록 막 굉장히 이제 뭐랄까 스트레스를 받으시면서 희망 회로를 더 이제 돌리시는데 이 집중을 하게 돼요. 이제 그렇게 되다 보면은 방송 내용이 뭔가 이렇게 중심을 잃게 되는 거죠. 와, 그래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래도 어떻게 될 것 같아요. 막 이렇게 막 해서 그 어떤 객관성 같은 것을 막 이제 잃어버리게 돼요. 그래도 지금 막 뭘 하고 있고요. 막 하고 있고 하면서 막 그거에 대해서 막 너무 이제 막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근데 현재 이제 뭐 안 좋은 거는 안 좋은 거고, 그냥 담백하게 그냥 받아들이고, 그렇게 이제 인식을 하는 게 좋다는 거죠. 예. 그런데 이제 이 주식을 전업 투자로 이제 오래 해보셨거나 이제 그런 경험이 있으신 경우에는 이렇게 계속해서 그 희망 회로에 이제 기대해서 그러니까 미래에 뭐가 어떻게 나아질 거다 이런 이렇게 희망만 이렇게 기대진 않는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뭐 회사가 뭐 공장에 불이 나건 뭐 어떤 일이 생기건 그렇게 안 좋은 일이 생겨도 그 회사에 100%다 악재만 있는 건 아니다. 어, 이것도 일종의 희망 회로일 수는 있는데 근데 역사적으로 봤을 때 이거는 제 사실은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가격이 싸졌다라는 것은 호재 중에 하나예요. 제가 엔비디아 주가가 이렇게 한참 고공행진을 이렇게 보이고 있을 때 저희 채널 영상에 그 엔비디아 매수 금지 막 이런 영상을 올린 적이 있어요. 예. 이건 너무 과하다. 제가 여기서부터 그때 막 너무 막 과하다 이건. 왜냐하면 회사가 이렇게 올라갈 때는 정말 장밋빛 전망만 있습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 참고 안 사시던 분들이 이제 와서 여기서 막 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모두가 다 막 정말 환호성을 올릴 때, 그때 뭐 모두가 S 할 때 노라고 이렇게 말을 해야 된다. 그 말은 정답은 아니에요. 무조건 남들하고 반대로만 가면 된다. 그게 정답은 아니죠. 가격의 수준을 보면 돼요.
가격이 비싸졌다 하는 것은 악재가 발생이 됐다. 악재가 발생이 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이제 조정이라는 것은 그 가격 비싸진 가격을 뭔가 이제 좀 뭐랄까 오거나이즈 조정을 한다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올라갔다 하락을 한다고 해서 이제부터 쭉 떨어진다. 이것은 주식의 기본 원칙에서 벗어나요. 왜냐하면 주가의 기본 원칙이라는 것은 이렇게 꺾임식으로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올라갔다가 꺾이면 여기까지 내려오고 내려오다가 꺾여서 올라가기 시작하면 여기까지 올라가고 이렇게 주가가 움직이면은 이거는 주식이 아니죠. 올라가다 내렸네? 그럼 여기도 숏을 치면은 내가 이만큼 번다 라는 어떤 보장이 있다. 그런 건 없어요. 이렇게 내려오다가 올라가기 올라가네? 사면은 이만큼의 상승폭이 기다리고 있다. 보장이 된다. 그런 건 없단 말이죠. 그래서 올라갔다가 떨어진다고 해서 막 여기까지 떨어진다는 보장도 없고 그런 거죠. 그래서 모두가 뭐 고를 외칠 때 나 혼자 홀로 노를 외쳐야 된다. 그런 식의 어떤 획일적인 사고방식은 굉장히 위험해요. 단지 이제 이거죠. 모두가 다 막 그 호재만 외치고 있을 때 정신 차리고 최면에 걸리지 말고 이건 분명히 이제 너무 비싸진 가격이다. 그러면 이런 비싸진 가격이라는 악재가 발생이 됐다라는 것을 생각을 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연일 악재가 나오면서 주가가 떨어질 때 이때 악재가 많이 있긴 있지만 여기 이제 호재가 발생되기 시작했다라는 인식도 해야 된다라는 거죠. 물론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내려오다가 이게 상승하기 시작한다고 해서 이게 상승이 보장되어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게 또 실수를 하실 수 있는 게 뭐냐면 주가가 내려왔다가 반등한다고 해서 이렇게 올라간다라는 이런 게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치 올라갔다가 하락하기 시작해서 여기서 이렇게까지 여기로 떨어진다라는 보장이 없듯이. 근데 이제 이런 기본 원칙을 자꾸 외우고 있고 경험이 많으신 분들은 어떤 상황이 발생됐을 때 그러니까 이렇게 내려왔다가 상승하기 시작한다고 해서 뭐 여기까지 간다라는 보장이 없다라는 거예요. 주가는 그렇게 움직이지 않는다는 거죠. 왜냐하면 기본적으로 주가가 이제 예측이 가능한 게 움직이게 되면은 그 순간 주식은 생명을 잃어버려요. 그러니까 올라가다가 이게 하락하기 시작했는데 이게 여기까지 내려올 줄 알았다면 이게 생명 자체가 이제 주가라는 거 속성 자체에 생명이 없어져 버리는 거죠. 이게 미래를 맞추기가 힘들기 때문에 주가는 존재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모두 다 예측 가능하면은 이렇게 모양이 안 나오겠죠. 자, 이야기가 좀 샜는데, 자, 그래서 이렇게 하락을 많이 할 때 이 회사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해보실 때 아무리 생각해봐도 솟아나는 구멍이 없어 보일 때, 그럴 때, 이 이야기도 한번 생각해 보시라. 맨 악재만 있는데 이런 호재도 있구나. 내가 이거 생각하지 못했구나. 뭐 이런 거 있죠. 싸졌다는 거 자체가 호재구나, 이게. 그러니까 지금 연일 호재가 발생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은 어떤 상황이라도 이것을 악재로 받아들일 수도 있고 호재로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이혜인 수녀님이 그 유명한 일화가 있죠. JTBC 뉴스에 나와서 이제 암에 걸리셨는데 표정이 너무 밝고 온화하신 거예요. 그래서 손석희 아나운서가 아니 어떻게 이렇게 표정이 좋으실 수 있습니까? 했더니 이 암이라는 것은 나에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기에 나에게 온 재앙일 수도 있지만 나에게 온 축복일 수도 있다. 음. 그래서 이것은 받아들이기 나름이다. 이제 그런 말씀을 하신 걸 이제 봤어요. 그러니까 이 하락이 어떤 사람 이제 딱 보기에 싫은 거일 수도 있지만 이것이 매일매일 발생되고 있는 호재일 수도 있다라는 점을 아무도 말을 안 해요. 이런 걸. 자, 그리고 이제 언론이나 이제 사람들이 이제 주가나 이제 보면은 이렇게 내려오다 보면은 어느 순간 조금 변화가 감지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여기에 경험이 있죠. 여기서도 이제 경험이 있고, 우리는 계속 이 경험을 통해서 많이 이제 그 배웠죠. 그래서 그 지혜를 이번 기회에 발휘를 하시면 좋으실 것 같고, 단지 하나 이제 좀 이제 염려되는 것은 뭐냐면 이제 이런 경험이 여기서 또 V자 반등을 이제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적용을 하게 되면 또 실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 V자 반등 나왔다고 해서 여기서도 또 바닥 잡으면 이렇게 V자 반등. 왜냐면 지금 상황은 조금 장기적인 바닥을 형성할 가능성이 좀 있어 보여요. 역시나 이제 지금 나오고 있는 악재들을 생각을 해보면은 이게 이제 급반전을 이룰 수 있을까? 뭐 이제 그런 생각을 좀 해봐요. 그러니까 마치 이제 큰 배가 갑자기 방향을 팍 틀지 못하듯이, 그러니까 이게 이제 차트상 모습을 봤을 때, 여기서 이렇게 내려 꽂을 때는 이렇게 급반등이지만 이번에도 이게 급반등 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봐요. 이게 그러니까 추가로 하락을 해서 좀 더 이렇게 꽂힌다면 요 리바운딩 좀 생각해 볼 수 있는데 이번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급반등이라면 이것이 여기서 지금 얼마냐면 한 350까지 올라가는 거거든요. 내지는 400까지 올라가는 거. 그래 봐야 100%밖에 안 돼요. 수익률이. 여기 100에서 200 올라올 때 있죠? 이게 100%거든요. 근데 이것을 100% 올라간 것을 급반등이라고 말을 해야 될지가 좀 애매합니다. 그러니까 급반등이라고 하면은 적어도 이렇게 한 200% 정도는 올라가야지 이게 이제 급반등이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지금 뭐 400을 간다. 그래서 한 150% 정도로 올라간다 하면은 뭐 급반등이라고 말을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뭐냐면 차트상에서 모습이 급반등인 건 맞는데 수익률 자체가 급반등이 나와야 되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락했을 때 좀 조심해야 될 게 뭐냐면요. 이게 어떤 좀 함정이 있냐면, 여기서 많이 내렸잖아요.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쉽게 생각해서 2억 5천 넣으신 분이 지금 1억 5천이 됐어요. 근데 이 150에서 100으로 내려온다. 그러면 이것이 얼마냐면, 그러니까 1억 5천 넣으신 분이 1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돈의 한 3분의 1이 날아가는 거죠. 그래서 이 하단부에서 가격이 조금만 내려도 그 하락폭이 좀 굉장히 커요. 그래서 이 하단부에서 움직일 때 그 굉장히 손실이 눈덩이처럼 커집니다. 이게 이제 흔히 이제 스노우볼 효과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락도 복리로 커져요. 상승도 복리로 이제 원래 주가는 복리는 아닌데 이제 그런 게 있죠. 그래서 요 밑부분에서 살짝 움직일 때 낙폭이 굉장히 큽니다. 퍼센트로 봤을 때 그런 경우가 많이 발생이 되기 때문에 과거에도 보시면은
여기서 보시면은 이게 마이너스 11%, 마이너스 11% 이런 식으로 엄청 그 폭이 굉장히 큽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보시면은 한 7%, 뭐 이렇게 6%씩 움직이다가 여기 아래쪽에 와서는 하루에 11%씩 움직입니다. 이렇게 15% 이렇게. 그러니까 이렇게 하락을 때려대니까 이 투매가 발생이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이렇게. 그래도 여기서도 좀 그러한 것을 좀 조심해야 됩니다. 지금 그러니까 본격적인 어떤 그러니까 예를 들면 여기가 5%밖에 안 돼요. 이건 뭐 어떤 투매라고 보기에도 좀 어려워요. 자, 그래서 지금 추가로 이제 가격이 하락할 수도 있고 여기서 좀 반등할 수도 있는데 지금 테슬라에 이제 온통 악재만 쌓여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이 계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 가격이 많이 내린 것 자체가 이게 호재이기 때문에 또 좋게 생각하면은 또 호재를 발견할 수도 있다. 이런 말씀을 드려봅니다. 감사합니다.